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부동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실제 부동산 투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자료를 하나 보면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도 지방은 투자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 부동산, 꼬마 빌딩 가격 폭락, 소형 건물 파산 도미노. 지방에는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상가나 건물이나 8%가 이상이 나옵니다. 지방은 지금 투자할 곳이 안 돼요. 상권은 점점 좁혀지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나 서울도 정말 좋은 자리들만 살아남는 거지, 어중간한 자리는 이제 살아남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2022년 중반부터 지방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점포 수익성이 약화됐고, 도시 외곽 주요 지방 중소도시 상권은 점차 공실률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23년이랑 2024년 사이에는 금리도 오르고 인구도 감소하고 지방 소득 감소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형 빌딩, 그러니까 100평 이하의 이런 것들은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한 5억에서 한 15억 사이 원대 빌딩들은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에요, 지방. 근데 잘 들어야 되는 게, 요즘 지방만 이렇지 않아요. 서울도 이러고요, 경기도권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이 먼저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점차 이게 경기도랑 서울, 인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건물, 특히 상가 말고 건물을 투자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거지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지방에 건물 사서 호스텔로 바꾸고, 호텔 망한 거 사가지고, 모텔 망한 거 지방 거 사가지고, 인테리어 또 재투자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운영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대출 이자 못 갚고 수익성 약화되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공부를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이 흐름, 돈의 흐름에 좀 체크하는 게 좀 빨라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현재까지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시장의 붕괴 조짐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북 군산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건물이 2억 8천에 매각되고, 또 평당 1,400만 원이었던 거래는 현재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거래가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지방의 건물은 1년 이상 매물로만 남아있고 거의 유령 건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지방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는 상가 투자나 건물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메인 자리에 핵심의 상권을 좁혀서 타겟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타겟 투자. 어중간한 거 사면 안 되고요. 저렴하더라도 메인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메인 라인에 있다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싼 것도 있어요. 후면에 있다든지, 메인이지만 후면에 있다든지, 메인이지만 조금 작다든지, 메인이지만 2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메인 라인에 있어서 공실률만 없다고 하면 투자할 만한 건물이고 상가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세입자 실종, 건물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 샀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2금융권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을 매입했던 투자자의 말입니다. 대부분 2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요. 왜냐면 1금융에서 대출을 요즘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이나 상업용 상가를, 심지어 그런 걸 사서 신식 엘리베이터도 넣고 리모델링까지 맡은 상태인데 3개월 이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고정비는 허덕이게 된다. 고정비 중에서도 무거운 건 세금이다. 재산세, 종소세, 보유세,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대로 부과되며 여기에 대출 이자도 매달 수백만원 꼬박꼬박 나가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재산세 엄청 많이 냈습니다. 토지, 보유세 이런 것들 한 30개 이상 냈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투자를 구분 상가랑 조그만 건물 위주로 하긴 했어도 메인 자리랑
그리고 부천에서 좋은 자리들 위주로만 콕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가진 것 중에서도 상권이 약한 데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관리를 하면서 제가 또 아이템을 집어넣고 직접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파트너십으로 5대5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실도 하나도 없고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도 다 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방이나 이런 데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100%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이 폭증하고 금매가 상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천이나 서울 쪽이나 이런 데들, 특히 저는 부천 위주로 보다 보니까 금매가 나오면 저는 100% 삽니다. 100%. 그래서 지금 현금을 계속 모으고 있고 지금도 통장에 꽤 많은 돈이 현재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또 투자를 하려고. 물론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찍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투자를 했고 이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간다라고 찍을 것이고, 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또 다음 게 좋은 게 나왔을 때 제가 자금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또 멤버십 분들한테 먼저 금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개업소를 돌고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결과 매물이 넘칩니다. 중개사는 매도자들은 어지간하면 금매로라도 손 털고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싸게 내놔도 살 사람조차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도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다행인 건 경기도, 인천, 서울은 메인 자리는 그나마 괜찮아요. 가격 보호도 되고. 근데 이제 외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공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가격이 안 떨어져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곽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메인도 분명히 공실이 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못 버티고 던지는 것들은 사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에 있는 것들은. 지방은 아예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지방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밑에 쪽, 거기서 수익률이 8%다, 9%다, 10%다, 땅이 엄청 넓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경기도, 서울, 인천도 뭐 괜찮은 인천, 경기도, 서울, 인천 이 세 개 중에서 진짜 핵심 상권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도 살만하죠. 땅까지 건물이니까 무조건 지하철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다가구를 사야 됩니다. 애매한 자리는 사면 공실나고 오히려 유지 관리비만 더 많이 나가요. 지방의 상업용 부동산을 사면 3년 뒤에 수익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망해요. 사지 마세요. 먼저 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방권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실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아마 이자랑 수선 유지비, 관리비 등등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못 갚으면 바로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은퇴 후 상가 운영에 염두를 두고 계신다면 무조건 좋은 자리 사세요. 좋은 자리. 비싸도 좋은 자리. 지금은 이게 정답입니다. 대신에 좋은 자리에 비싸도를 하지만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건 저평가된 거.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좋은 자리인데 비싼데 저평가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만 올려놓으면 좋은 자리는 당연히 안 바뀌죠. 계속 좋은 자리 가는 거고, 비싸게 샀어도 더 비싸집니다. 실제로 제가 가진 상가들은 다 가격이 올랐고요. 제가 추천해가지고 사셨던 분들, 뭐 8억에 사신 분들, 뭐 한 13억 되신 분도 있고, 아무튼 가격은 다 올랐습니다. 뭐 7억에 사신 분이 8억 되신 분도 있고, 작은 것들 3억에 사신 분이 4억 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거기다가 무인업을 입힌다든지, 혹은 상가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상가를 좀 이쁘게 투자를 해서 세입자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머리를 계속 쓰셔야 되는데, 타 지역에 계시면서 그냥 순수하게 투자했으니까 월세만 받아야겠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상가 투자도 이제는 관리를 하셔야 될 때예요. 아이템도 뭘 집어넣을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세입자를 구하려면 내 상가에 뭐가 맞는지 그런 아이템들을 좀 골라서 그런 프랜차이즈에다가 이런 자료도 좀 보내서 내 상가에 이런 게 들어오면 좋겠다, 당신네들 거, 이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는 중개업자분들한테 최소한 내 상가를 빼려면 30군데 이상은 문의를 해야 됩니다. 한두 군데 그냥 동네에다 내놓고서 상가 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은퇴하시고 상가를 사실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러면 대출은 한 50%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작더라도 좋은 자리에 좀 들어가세요. 좋은 자리. 이렇게 있으면 메인 한가운데에 작더라도 좋은 자리를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구분 상가를 산다고 하면 당연히 메인에 좋은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메인에 좋은 자리 들어갈 건물 살 돈도 없고 구분 상가 살 돈도 없다 그러면 메인에서 약간 벗어난 요런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서 전용 평수가 큰 거, 제 생각에는 무조건 30평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외곽에는요, 어중간한 1층보다는 차라리 2층에 30평 이상 되는 공간, 뭐 40평이면 더 좋아요, 싸면서. 이런 데들을 사서 상가를 나눈다든지, 혹은 이런 데를 사서 한 세입자한테 조금 저렴하게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입힌다든지, 뭐 요런 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저는 이제 1층에 작은 상가도 갖고 있고 지하에 대형 평수도 갖고 있고 2층에 뭐 35평짜리도 갖고 있잖아요. 88노가리 제 영상에 가끔 나오죠. 제 상가 35평짜리에 최근에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이 돼가는데요. 1달 반 정도 됐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1 매출이 100만원 나오고요. 배달은 하루에 이제 10개 정도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메인 상권이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 동네거든요. 부천 괴한동이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깨끗하면서 약간 준신축에 엘베가 있고, 그리고 평수가 넓고, 그리고 테라스가, 단독 테라스를 또 10평을 쓸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를 충족했을 때, 메인이 아닐 경우에는 전용 평수가 넓어야 뭘 해먹기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매수를 했고요. 실제로 88노가리를 최근에 입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현재 매출이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해 주시는 분이 또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단순하게 상가만 사가지고 뭐 돈을 번다, 꼬마 빌딩만 사가지고 돈을 번다,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걸 입혀서 돈을 벌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자리에 비싸게 주고 샀다고 쳐요. 비싸게. 근데 월세가 250 나옵니다.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 부천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나오면 한 6억, 요 정도면 사겠죠? 6억에서 한 6억 기준으로 한 6억에서 7억? 1층 기준으로 한 요 정도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250짜리가 아니었던 거지.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350까지 올려도 무난하게 공실이 안 나는 자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동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동네 공부. 부동산 투자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여기 상가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 매매가가 얼마고, 여기 월세가 얼마고, 여기 뭔 장사가 하고 있고, 여긴 나가면 뭐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입자가 있어도 부동산에 가서 여기에 혹시 뭐 공실이 날 경우에는, 혹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부동산 사람들이랑 이런 투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세입자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이런 거를 가상으로 계속 머릿속에 굴리면서 내 상가나 건물을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개발. 근데 이 개발하는 거를 내가 내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를 사서 장사할 세입자가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해야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간판이나 이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건물은 개발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지금 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가 투자나 건물 투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다. 근데 재밌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투자가 되면, 상향으로 올라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월세가 50만원이 오르면요, 50만원 매매가는 1억이 오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내가 250 나오는 거를 사서 500을 받는다고 칠게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상가 투자한 것들 20개가 넘는데 20개 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평가된 거.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볼 줄 알고 그거를 계속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매의 눈.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보자마자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계약금을 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럼 250 나오는 게 만약에 5억에 샀다. 근데 이거를 월세를 500으로 만들었다. 그럼 10억이에요, 바로. 이거는 구분 상가나 꼬마 빌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중개사들 말 믿고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주변 상권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사지 마세요. 만약에 본인이 지방에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카센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식당을 한다든지 그럴 거면 뭐 조그만 거 사서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지방을 투자한다? 의미 없고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장사할 것도 아닌데 지방에 건물을 산다? 이것도 의미 없고요. 그럴 바에는 그 돈 모아가지고 경기도 거 투자하고 서울 거 투자하고 사는 곳은 지방에서 사세요. 대신에 투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자리 사셔야 됩니다. 좋은 자리. 그리고 부천을 놓고 따지면 인천보다는 난데 부천도 메인 상권만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천에서 요렇게 잘라서 여기는 약간 외곽이라고 따지면 이쪽을 사시는 게 좋아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있는 신중동이라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서울도 만약에 사시게 되면 서울은 뭐 외곽도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외곽을 산다 그러면 외곽에서 메인 상권, 뭐 서울의 뭐 고척동이나 면목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직 저렴한 데들. 그런 데서 제일 좋은 자리.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제일 좋은 자리는 살만합니다. 그리고 요즘 강남이 보니까 가격은 높은데 공실률도 많고 이거 웬만한 투자자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흐름이나 눈치나 이런 돈 버는 거를 좀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유튜브를 찍지 않고 사실 투자만 해도 사실 요즘은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라 충분히 투자 수익으로도 지금 돈을 벌고 있고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팔지 않고 최근에 아파트도 부천의 신중동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6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매로. 근데 그때도 부동산 거래가 없어가지고 급매로 엄청 싸게 샀어요. 근데 지금 사자마자 불과 몇 달 지났나요? 한 2달 지났는데 한 2억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게 급매기도 했고 저는 예상했어요. 그 정도 오를 거라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구분상가나 다가구 건물이나 그리고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나 투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상권 보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파트도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살만한 자리가 어딘지 대충 보여요. 그 주변에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갈 때 얼마나 걸어서 가는지, 그 주변에 지하철이 얼마나 있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상권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주변에. 아파트도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정말로 가격이 오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지인 중에서 빌라를 새 걸로 산다고 했던 제 지인이 있습니다. 6억 주고. 제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 돈이면 부천에서 만약에 빌라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집을 산다고 하면 6억짜리 새 집을 빌라를 사냐, 혹은 신중동에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저평가되어 있는 1기 신도시의 건물을 사냐, 이거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1기 신도시에 좀 오래되더라도 평수 좀 넓고, 그리고 주변에 상권 괜찮고 지하철 근처에 있는 1기 신도시 건물을 평수가 넓은 거 사야 된다고 저는 같은 가격이라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열변을 토했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집을 안 사본 사람들 혹은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새 거 엘리베이터, 새 집 냄새 뭐 그런 거가 더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엄청나게 얘기해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는 했어요.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해보니까 사실 이것도 별거 없더라. 상가 투자나 건물 투자보다는 굉장히 쉽다. 해보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몰라서 빌라를 투자한다는 저의 친한 동생놈이 있어가지고 한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영상에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전에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꼬마 빌딩. 근데 이제 저는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세로 빌딩, 가로 빌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꼬마 빌딩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20억짜리. 이거 월세 얼마나 나올까요? 월세? 뭐 한 500? 한 600? 요 정도? 요 정도 나온다고 칠게요. 구청 기준으로.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엄청 잘 나오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세로 빌딩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세로 빌딩. 근데 저처럼 구분 상가를 좋은 자리를 20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3억짜리 하나, 2억짜리 하나, 뭐 5억짜리 하나, 또 3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억이죠. 얘를 사도 20억. 얘를 사도 20억. 그쵸? 저는 이 건물 한 채를 세로 빌딩이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구분상가 6개를 가로 빌딩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로로 있잖아요. 가로 빌딩. 세로 빌딩은 20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6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아무튼 6층까지 있어요. 지금은 20억에 엘베가 없으면 거의 3층부터는 공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실. 그리고 엘베가 있어도 상층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면적이 넓지 않으면. 근데 구분상가는 내가 몹을 보고 정말 좋은 자리만 샀기 때문에 여기도 세입자가 있고 여기도 세입자가 있고 여기도 세입자가 있고 공실이 거의 안 나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시간이 내가 건물을 이런 세로 빌딩을 샀을 때 시간이 뭐 3년 5년 지나면 이 500, 600 받는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900, 1000으로 절대 안 올라가요. 이 빌딩은 건물 한 채 갖고 있는 데는. 근데 가로로 이렇게 여러 채 갖고 있는 데들은 시간이 흘러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샀다면 80 받던 게 120까지도 올라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120 받던 게 200만원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뭐 5억짜리는 제가 샀던 것들 중에서 250 받던 게 370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250 받는 거 5억짜리가 그건 4억 얼마에 샀는데 이거는 지금 450 받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 270 나오는 것도 450 받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아요. 150 받는 게 뭐 230 받는 것도 있고. 그러면 똑같이 5년이 흘렀는데 이 건물은 5년 전에는 5, 600이었어. 저게 좋을 때는 경기가. 근데 오히려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층부가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500에서 600이 아니라 300에서 400으로 줄었어요. 요런 세로 빌딩은. 근데 이런 가로 빌딩은 시간이 흐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서 세입자만 교체가 되거나 혹은 기존 세입자가 이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올려주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 가치가 20억이 아니라 40억이 되더라. 이해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 가로 빌딩을 층수로 따지면 지금 20층이 넘는 거예요. 왜냐면 20개 이상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부터 없는 돈 털털 털어가지고 대출받아서 이 빌딩 하나 샀는데 이런 식으로 공실나고 내가 대출 이자 못 내는 상황이 나왔으면 다음 거 투자할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작더라도 구분상가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꼬마 빌딩보다 현재 상황에선. 그리고
그 구분 상가가 가치가 뛰고 월세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혹은 그러면서 구분 상가를 1개, 2개, 3개, 4개까지 늘렸는데 거기서 월세가 다 많이 나오고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모았는데 새로 빌딩이 꼬마 빌딩이 망해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자리가 너무 좋아. 그럼 그런 거는 사도 돼요. 먼저 안전하게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는. 이해하셨죠?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알아서 요약해가지고 공부할 거는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투자 얘기도 물어보시고. 고맙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짠돌이 만수루.